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 서로 다른 세 가지 법안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준비되어 있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제2연평해전 전투 수행자를 위한 법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참 자주 듣는 단어인데요. 계속 손볼 부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된 그 입법 배경 먼저 여쭙겠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이 광고성 스팸 문자, 스팸 전화, 스팸 이메일 뭐 이런 것들 많이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네. 스팸 문자 같은 경우가 1년이면은 작년에 한 1,000만 건 정도 있었고요. 네. 스팸 이메일 같은 경우는 한 4천만 건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많군요. 이렇게 엄청난 스팸 문자, 스팸 전화, 스팸들이 또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결 방안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네네. 네, 휴대전화를 쓰신 분들이라면 참 누구나 겪어보실 법한 것이 불필요한 스팸 문자, 또 스팸 전화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 대한 민원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아까 뭐 1,000만, 4천만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동안에는 현행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은 뭐 법이 있었어도 이게 실효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인지 어떤 것이었습니까? 현행법으로는 스팸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한테 내 정보 어디서 받았느냐, 출처를 물어보고 어디다 쓰는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때 보낸 사람이 네. 당신은 그런 것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있는데 네. 보낸 쪽이 대개 발신 전용 번호를 쓰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더라도 전혀 걸리지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조문은 있었지만은 실효성이 없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개인정보를 좀 더 잘 보호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개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그럼 이번에 제안하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일단은 문자를 또는 전화를 이메일을 보낼 때 이것이 영리 목적인 경우에 이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이다라는 것을 보내는 사람 쪽에서 분명하게 밝히도록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를 발신했을 때 보내고자 하는 핵심 내용과 더불어서 당신의 정보를 어디서 얻었고 그렇습니다. 이런 목적이라는 걸 함께 의무사항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자고 지금 개정안을 낸 겁니다. 그럼 이메일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네, 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그 실효성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있는데 잘 안 지켜진다든가 또 다른 방법을 쓴다든가 하면 유명무실해질 테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 보셨을 것 같고요. 국회에서 처리되면은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좀 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확실한지요? 저희들이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대개 보면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든지 맞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참 전부 많습니다. 동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반사죠. 그래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다른 절차가 진행이 안 되도록 돼 있는 이런 실태인데요. 그러나 만일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은 보내는 쪽에서 굉장히 주의를 할 겁니다. 보내는 쪽에서 주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개인정보를 암거래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한 명당 얼마씩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방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암 시장들도 있는데 이런 암 거래들도 자연히 저는 지금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특별한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경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또 최근에는 메르스 여파 때문에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돼서 저마다 울상입니다만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는 좀 더 반가운 법이 아닐까 싶은데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 취지는 어떤 것인지요? 대형마트나 편의점 때문에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통시장에서는 대개 2에서 2.5% 정도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이런 카드 수수료의 부담을 좀 덜어주어서 전통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 법안을 내게 된 겁니다. 카드 수수료 얘기는 참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아직도 이게 제대로 고쳐지거나 개선되지 않았던 모양이죠. 직접적인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네. 카드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이제 개정안을 내시기에 앞서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도 해보고 보고도 받으셨을 텐데 소상인 가맹점에 대한 우리나라 카드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가 평균 3.2% 정도 됩니다. 그에 반해서 OECD 국가들은 그 절반 정도는 약 1.5% 정도입니다. 네. 카드 수수료율이 훨씬 더 낮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가맹을 하고 그에 네. 따라서 소비자는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아하. 이런 효과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는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다. 네. 이런 점에서 수수료를 좀 더 낮추는 게 소비자들도 편해지고 그에 따라서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고 하는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개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것에 관련된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규모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겠습니다만은 그 규모에 해당하는 중소상인들은 카드 수수료율을 1.5%를 넘지 못하도록 아하.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것을 위반하면은 뭐 또 당연히 또 벌칙은 또 당연히 있을 거고요. 네. 중소상인들, 전통시장 상인들은 정말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입니다만 카드 회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카드 회사들은 아마 당연히 지금 반대를 할 건데요. 네. 그러나 저희들의 카드 회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OECD 평균 수수료보다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네. 굉장히 높은 요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카드 수수료를 낮출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이 법 개정에 나선 것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다른 뭐 야당. 아마 반론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점이 좋아지고 더불어 이것이 이렇게 더 좋은 점을 낳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기대 효과도 분석을 해보셨겠죠. 전통시장에서 현재 카드를 사용하는 비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네. 2013년인데요. 그러면은 지금은 훨씬 더 늘었을 겁니다. 60%가 넘었는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법안이 개정이 되게 되면은 상인들은 수수료율이 낮아져서 훨씬 더 좋아지고 네. 그에 따라서 물건값이 싸지니까 상인들이 좀 전통시장이 좀 더 활기차지게 될 거고요. 그렇겠죠. 예, 그런 네. 점에서 소비자들도 당연히 이득을 보게 되는 그래서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통시장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카드를 내려고 하면 우린 카드 안 받아요. 현찰 주면 좀 한 1,000원 빼줄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굉장히 뭔가 좀 덜컥덜컥 걸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예. 않는 데는 이 카드 수수료율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벽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전통시장들을 활성화시키는 네.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예전부터 전통시장은 주차 문제랑 카드 수수료율을 계속 이 두 가지 그렇습니다. 문제가 예. 속을 썩여왔는데 점차 개선이 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준비한 이 세 번째 내용으로 가야 될 텐데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또 지난 6월 1일이죠. 정말 시기적절하게 의원님께서 제2연평해전 전투 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안으로 발의하셨습니다. 왜 이런 법안을 생각하셨는지 그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02년 6월 29일 날 바로 저희 고속정 참수리호가 북한군 NLL을 남치만 내려온 북한 함정하고 교전을 벌이게 됩니다. 네. 제2차 연평해전을 벌이게 되는데 네. 우리 장병들 6명이 사망하고 30여 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네. 물론 고속정 한 척이 또 침몰이 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도
이분들이 충분히 명예도 선양되지 못하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건 시간이 지났더라도 당연히 이분들은 우리들이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분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보상을 해주고 당연히 기려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특별법을 만들자라고 나선 것입니다. 네. 죄송한 얘기지만은 어느 정도나 보상을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공개가 가능할까요? 예, 네. 말씀드리죠. 네. 박동혁 병장, 고 박동혁 병장이 3천만 원 받았고요. 고 윤영아 소령이 6,500만 원 받았습니다. 평균에서 4천만 원 수준을 받았는데 2010년도에 천안함이 피격됐을 때 그분들이 전부 다 2억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상 금액도 적고 그리고 한상국 중사 같은 경우는 이틀 뒤에 진급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그만 사망해 버렸고 그래서 추수하면서 모두 다 한 계급씩만 올려줬는데 한상국 중사 같은 경우는 2계급을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틀 뒤. 앞두에 네네. 그렇다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 네. 바로 이제 그런 점이랄지 명예선양 작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취지로 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 이후에 너무나 굵직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잊혀질 법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환기를 시켜주시는 의미도 있었고 네.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듯한데요. 당시에는 네. 법 규정이 미비해 가지고 전사냐 순직이냐 이런 것들이 정확히 구분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공무상 사망 이렇게만 돼 있었습니다. 아유. 그러나 직접 전투하면서 사망한 전사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사망자와는 달리 일반 공무 사망자와는 달리 충분히 예우를 해줘야 되는 당연히 거죠. 그래야죠. 저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이 2002년에는 법이 준비가 안 됐고 네. 2004년에야 법이 만들어졌는데 2002년 것은 소급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빠졌던 겁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제대로 좀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3천만 원, 좀 깜짝 놀랄 금액입니다, 정말. 그러면 이번 특별법 안에 담긴 그 자세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첫째 이제 명예선양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뭐 추모제랄지 학술제랄지 출판물이랄지 여러 가지 학술 대회, 세미나 같은 것들을 좀 제대로 해서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여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보상을 제대로 해주자라는 것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이 전사자 규정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적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 뒤로 2004년도부터 전사자 규정이 생겨가지고 보상 기준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소급 적용을 이분들한테도 당연히 해드려야 예외적으로. 된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2억이 훨씬 넘게 천안함 전사자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네. 보상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계급에 대한 추선대. 네. 진급 예정 이틀 놔두고 전투에서 전사를 했는데 그랬다고 한 계급만 달랑 올려주고 말 거냐 이건 너무하다. 그래서 그분은 2계급 특별하게 2계급을 네네. 올려줘야 된다라고 네네. 해서 추서의 내용까지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족으로서는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한데 저는 그 기회가 있어서 평택에 마련된 참수리오 그 모습을 봤는데 이분들이 이게 일방적으로 당한 게 아니라 맞대응해서 전투를 그렇습니다. 벌이셨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에서 좀 조명이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참수리에 가보면은 네. 총알이 뚫고 지나간 자리가 그렇습니다. 생생하게 다 맞습니다.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날의 치열했던 상황들을 거기서 나타내주고 있죠. 그때가 또 저희가 2002 월드컵 3, 4위전이 터키와의 그렇습니다. 3, 4위전이 있던 날이어서 예, 굉장히 주목받지 당일날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그랬습니다. 예. 그런 면도 있었는데 참 제가 다 감사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어려움은 없으시겠습니까? 통과시키는데. 저는 뭐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이 모두 다 동의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또 모르겠습니다. 형평성을 운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뭐 소급 적용에서 이것만 어떻게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있겠느냐. 네네.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이런 얘기도 조금은 나오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그래도 최근 들어서 직접적인 교전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사한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군의 사기를 앙양하고 네네. 국가 안보주의를 더욱더 굳건히 하자는 의미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법이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제 그 말씀이 제정의 의의가 될 텐데 그 이번 법 제정안으로 발의하셨기 때문에 네. 예, 이제 통과가 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꼭 반드시 나라가 알아주고 조국이 알아준다는 걸 좀 좋은 본보기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례로서. 물론 그래야 네네. 됩니다. 조국을 위해서 전투하다가 숨진 자들을 기념하고 하는 것은 살아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몫이죠. 저희들이 네. 해야만이 그 누구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감히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이죠. 네. 의원님께서 또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 혹은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빌어 좀 알려주십시오. 우선 저희 지역에 있는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예. 정부하고 현재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차들이 비켜주질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방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을 할 수 있는 단속권을 주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그렇습니까? 아직도 소방차 간다고 빵빵 올리고 사이렌 울려봐야 잘 비켜주지도 않습니다. 워낙 차가 밀려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소한 한 차로를 터주는 정도의 시민의식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얌체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징계를 제재를 해야 될 거고요. 네네. 불 끄는 데는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시간 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반 경찰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현장에 있는 소방 공무원한테 직접 하자라고 해서 지금은 소방차에서 전부 다 CCTV 블랙박스. 예, 블랙박스 같은 카메라를 카메라가, 달고 예. 다닙니다. 네네. 그리고 일단 촬영해 놓고 나서 나중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제재를 하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접근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교도소 이전 문제는 순풍을 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의왕 쪽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참 그동안 해오신 일도 많고 하실 일도 많은데 네,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